일하는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되었고 네, 21대 국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원 구성은 됐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순탄치 않습니다. 당장 3차 추경이 발등에 불입니다. 국회 소식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상위원장 전석 민주당이 다 가져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자 민주당이 그럼 다 알아서 다 해봐라. 어떻게 보면 뭐 책임 정치 해봐라. 라고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비난의 목소리 역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좀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제 꼭 이게 뭐 길이 아닌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바둑을 두면 뭐 귀에서 사는 것도 바둑이고 또 중원으로 뛰는 것도 바둑인데 네. 이렇게 이제 여야가 나눠서 상임위원장 맡는 것도 국회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또 한 당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고 또 심판받고 하는 것도 또 이제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네,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데 일단은 이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일반 국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배분이고 네. 또 국회가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목표를 또 잃으면 네. 안 된다. 자, 네. 미래통합당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조금은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네. 바둑으로 비교하고 이게 길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쩍 섭섭해요. 당당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이제 없어진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각 상임위 안에도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점령하고 있고 네. 숫자도 작은데 의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논리나 팩트와 실력으로 대응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일방적인 국정 운영 또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법안 예산 네, 네. 이런 것들은 아마 프리패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당초에는 가합의까지 다 이루어졌었고 거의 다 되는 것처럼 처음에 얘기가 흘러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틀어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을 5번이나 연장해 가면서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미래통합당의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안의 타결을 번번이 방해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탈취해 가고 난 뒤에 마치 시혜적으로 상임위를 나누어 주듯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했고 또 그것을 삼선 중진 의원들께서 기득권을 포기해서 한 것인데도 결렬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리고 또 파렴치하게도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일당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은 실상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오전에 양당의 입장을 들어본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당초 마련된 가합의안을 다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 이때 당초에 만들었던 가합의안을 확인해 봤더니 자, 11대 7은 그대로고요. 자, 추경을 7월 4일 내에 처리하자. 그런데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윤미향 관련 국정조사 수용 국정조사가 있고요. 또 한명숙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수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에서 지금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렇게 가합의한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처음엔 합의했었다고 들었는데 네.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이후에도 유효합니까? 예, 뭐 이 문제가 큰 걸림돌이 돼서 합의가 깨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결국 이제 법사위 문제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임시국회가 7월 4일까지인데 네. 그때까지는 아마 통합당하고 더 이상 이렇게 합의나 새로운 대화가 계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지금 뭐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라든가 하는 지금 합의된 내용은 이 합의가 이어지거나 효력을 발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거니까 네. 다시 이제 재론돼서 진행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처음에 제시됐던 네.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장재현 의원은 당내에서 지금 강성이신 분들하고 의견은 조금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 가합의안에서 왜 틀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씀 말고 네. 왜 틀어졌느냐? 결국은 법사위원장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의한 게 네. 2년은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2년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네. 나머지 2년은 대선 때 승리한 쉽게 말하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도록 하자라는 중재안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일치가 하지 않아요. 네. 저희들은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사위원장을 얘기했는데 여권과 정권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사위를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하고 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장재현 그걸 받아들이지 의원님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의견이랑 좀 다르게 페북에도 글을 올리셨던데 조금 정치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11대 7 받아들이자 이럴 때 주장하셨어요. 11대 받아들이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째는 그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네. 그 법사위원장을 여당의 견제용으로 사용하자는 얘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차피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집권했을 경우에. 그러면 국회 내에서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거기에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합쳐진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받아들일 만하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희들 쥐고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그 협상이 완전 결렬된 상태에서 네. 그 다음 스텝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인 국회 보이콧, 네. 그다음에 강경 투쟁, 네. 세 번째는 빈손 복귀. 네. 자, 이 세 가지의 길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그나마 우리 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민주당과 투쟁하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국정조사와 청문회와 7개의 국회 운영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앞서 전해드렸던 그 오전 상황의 녹취 인터뷰 내용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6월 지나서 7월에도 네, 바로 잠깐만요. 지금 요 네. 띠가 나가는데 네. 7개 상임위를 받았어야가 아닙니다. 타이틀이. 7개 상임위 국조 청문회 패키지 받았어야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자막에 하단 자막이 7개 그렇게 상임위를 나갔었나 받았어야 보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지금 너무 제 얘기를 7개를 알아서 바꿔 들어가자라는 좀 느낌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막을 왜곡된 좀 수정해 부분이다. 좀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임시국회를 바로 여시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총선 끝나고 원구성도 제대로 아직 안 돼 개원식도 못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추경 때문에 급하게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도 그 임명을 하고 어제 이제 그 상임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예결위를 열고 있어요. 네. 그래서 7월 3일까지는 이제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추경 처리는 당장 급한 것이고 네. 당장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으면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잖아요, 지금.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추경은 단기적인 긴급 대응이고요. 네. 좀 구조적인 대응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역 대응도 있고 구조 개혁 문제도 있고 또 민생 문제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또 논의가 여야 간에 빨리 시작이 돼야 되니까 출발을 해야 될 거고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정조사와 관련된 정치적인 쟁점들도 있고 풀어야죠, 빨리.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자꾸만 민주당에서 추경, 민생, 국민을 얘기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다 미래통합당이
안 가지겠다고 하니 그래도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느냐는 주장을 하세요. 민생과 추경과 국민보다 법사위가 더 중요한가요? 저희 당도 그 질문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에도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법사위를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체계작구 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발목 잡는다 그였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세 가지 안을 제안한 겁니다. 야,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체계작구 심사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자. 그것도 좀 합의해달라. 그거 안 되면 1년이라도 서로 교대하자. 그거 안 되면 후반기라도 우리를 달라.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이거를 일축한 데 대한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이렇게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자라는 그 제안은 너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안이었거든요. 민주당의 제안과 민주당의 지적과 너무 일치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왜 도대체 짓밟았는지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짓밟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짓밟은 이제 거죠. 장제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누가 법사위원장을 하느냐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법사위원회의 기능을 지금처럼 이 관행처럼 놔둘 거냐 말 거냐 이 판단, 이 국회법상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사위원장을 못할 거면 다른 위원장 다 소용없다. 법사위원장을 못 가지면 우리 103석 이 야당은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런데 300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민의 대표예요. 표결권이 누구는 2개 갖고 누구는 하나 갖고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한 표입니다. 네. 이 국민의 대표로서 동등한 헌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게 헌법적인 그 명령이거든요. 법사위원장 한 사람이 100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 권한을 갖는 이건 헌법 정신에 대한 위배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법사위원장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심어놓고 관행적으로 여기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뭔가 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거 고쳐야 되고. 바꿔나가자. 그래서 모든 상임위가 소수 의견을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의원들이 동의하면 법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제도 개선을 해야지 법사위 하나 딱 알박기 해놓고 여기서 모든 국회 운영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견제 장치를 여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아니, 안 하는 제 답변, 제 질문에 답변이 안 된 것 그래서 같아요. 저희는 이 법사위원회를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 법사위원회의 이 기능 어떤 국회 흐름을 중간에 세워설 수 있는 위원회 하나가 위원장 한 사람이 국회 운영을 조착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을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를 나눈다고 하는데 거기서 법제위원회가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법제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재심의를 하거든요. 재심의에서 이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만약에 재심의 과정에서 다른 아니, 상임위의 법안이 여기에 좀 통과 너무 마음에 안 일방적으로 길게 들면 하지 붙잡을 않습니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얘기는 아니야, 잠깐만요. 네. 이렇게 길게 해놓고 저한테 턴을 안 주면 안 자, 되죠. 그러면 30초만. 30초가 지금 몇 분을 하셨는데요. 네, 말씀해주세요. 아니, 지금 김종민 의원의 말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갖고 가면 그런 패당이 없어집니까? 사람을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시스템을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바꾸겠다는 거예요. 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가져가십시오. 민주당 보고 먼저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눠서 민주당이 먼저 선택하라. 지금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이걸 갖고 가면 제도 개선이 되는 양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도 개선 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미리 하고 합의를 하고 운영위에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기로 하고 법제위는 조금만 들어보세요. 제도 개선이 조금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법사위원장이든 법제위원장이든 누가 선택을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법사위가 그렇게 전행의 문제가 되고 한 명이 모든 걸 막았을 수밖에 없는 국회의 제도와 시스템 문제라면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사람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먼저 정해가지고 가져가 놓고 이것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논리적 모순이라는 아 근데 겁니다. 법제위가 자, 대안이 안 된다. 자, 법제위가 제 대안이 법제위는 안 오히려 됩니까?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 이 법사위원장 얘기 계속해도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요. 지금 준비했던 게 더 있었는데 좀 넘어가서 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어제 결의를 냈었거든요. 그 사진 잠깐만 볼까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국회에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런데 상황이 오늘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영도 원내 대변인이
추경 심사 기한을 늘려달라. 이거 추경을 들여다볼 시간을 고작 3일 두고서 추경을 처리하라. 이거는 너무하니까 시간을 좀 일주일 정도 더 주면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복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심사를 마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일까지라면 저희들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출장소로 만드는 것 이상 덜러리 세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은 저희 당은 예결위에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서 정말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복귀 안 하고 아니 근데요, 저 원내대변인이 네.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저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예결위원 저희가 갖고 왔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어저께 예결위원을 갖고 왔으면요, 민주당이 저렇게 7월 3일까지 저렇게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키는 겁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가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또다시 7월 11일 합시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저 얘기를 듣고 네. 미래통합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의총에 참석하셨으면 저 얘기 있었어요? 저는 제가 아니요, 저런 얘기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저런 얘기 오늘 나온 얘기 같고요. 네.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7개의 상임위를 가지고 취할 것 취하면서 민주당과 싸워도 민주당만큼 뻔뻔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취해야 됩니다.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윤미향 국정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거든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력과 능력과 팩트로 싸우겠다. 그 실력과 능력과 팩트로 윤미향 사건 하나 제대로 판다면 여름 전국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 청문회 아주 우리가 실력으로 민주당 붙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경제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당의 법안과 예산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운동장,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전체 당 분위기가 강경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조영 대표도 뭐 우리 당 전체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와서 7월 10일까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궁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내대변인은 11일까지 기간을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3일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받아들일 만한 제안인가요? 저는 뭐 지금 원내 지도부 입장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통합당이 네. 예산 심의에 응한다 그러면 기간 늘려야죠. 아, 기다려줘야 된다. 예,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를 가지고 강경 투쟁을 한다든가 더군다나 계속 보이콧을 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중한 35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현미경 심사하고 정말 엑스레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복귀를 해서 일단 그 추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민주당도 대통령께서 빨리 해달라. 또 7월 국회 계속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7월 3일까지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고 김종민 의원 같은 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두 분 같은 생각이면은 이후에는 좀 분위기도 좀 순조롭게 갈 저희가 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있을 것 보이콧 계속 같아요. 할까요? 자,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기 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해볼게요. 지금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또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말을 또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검찰이 주체가 돼서 한번 해보는 그런 광경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라면 좀 다르다 계열이. 그러니 검찰 내에서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믿음 또 그 기대 때문에 지지한 거예요. 지금 그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 제가 취임사를 통해서 줄탁 동시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됨으로써 신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혹은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 압박하는 개혁으로 검찰은 안 바뀝니다. 계속 소모적인 싸움만 반복돼요.
네,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바를 아마도 검찰총장도 듣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또 지금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 통합당 의원들은 참석을 하질 않았고요. 민주당 질의만 있어서 보여드린 거고, 지금 정부에서 앉힌 총장에 대해서 장관이 좀 지적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해온 검찰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이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임명 취지에 부합한 행동이다. 이러고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작은 만약에 뭐 그 이후의 과정을 떠나서 시작은 그런 취지였다면 그걸 누가 트집 잡을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수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과잉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보복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게 이후에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딱 반으로 갈려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니까 아직 논쟁이 있고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재판을 봐야 돼요.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잘 된 건지, 이건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자는 건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게, 지금 한명숙 총리 관련돼서 증언을 이 조작을 했다. 증인들을 이제 압박을 해서 네. 조작을 했다. 이 검찰이, 국가 공권력이. 또 이번에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언론하고 짜고 제 식구 모함을 감싸기를 해서 뭔가 강요를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돼 있잖아요. 네. 이런 의혹이 엄청난 의혹이거든요. 이걸 덮어놓으면 이거 폭탄이라서 덮어놓으면 지뢰가 돼버려요. 덮으면 안 됩니다. 해체해야 돼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바로 잡고 가야 된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총장이 작년에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진짜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거 수사를 했다 그러면 검찰이 개혁되고 있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가 있는데 계속 뭔가 덮는 거예요 지금. 네. 장재원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네.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는 자세, 이 패턴이 유능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무능합니다. 네. 어떻게 왜 해야지? 무능하냐면 어떤 사건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이거를 모델 삼아서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찬반이 나눠요. 네. 또 윤석열을 놓고 검찰 개혁, 윤석열의 수사 행태를 보고 검찰 개혁을 논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반발만 불어일으킵니다. 첫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법적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검찰총장을 막 흔듭니다. 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막 흔듭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승부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법적 안정성을 갖다 스스로 여당에 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불쌍한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왜 저러고 있느냐? 정말 검찰 개혁하고 싶으면 사람을 타겟으로 삼지 말고 사건을 타겟 삼지 말고 시스템과 제도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개혁을 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사람을 타겟으로 막 공격합니다. 하나하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능한 방법이 아니에요. 반발만 부르길 뿐이다. 근데 이제 그 이게 점에 오해가 있어서 상당히, 잠깐만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총장에 대한 똑같은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시시콜콜 이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걸 간섭을 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그럼요. 총장도 왜 자꾸 검사들이 하는 일들에 자꾸 간섭을 하느냐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윤석열 총장한테 말을 안 듣는다, 네. 내 말을 거역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무능한 법무장관입니까? 노련하게 네. 법안과 시스템과 체계를 바꿔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년에 검찰총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야지요. 이렇게 윤석열 총장 내 말을 거역한다는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이 되게 웃겨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가 이 정부의 난맥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장재원 의원님이나 미래통합당이 이제 법사위를 잘 안 오셔가지고
지금 약간 모르세요? 딴 아니, 얘기를 그렇게 하는 얘기하지 거예요.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제도 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국악, 나머지 구는 지금 이 제도 개선이라는 구는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대통령 훈령, 법무부 훈령,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 작업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도 개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주입니다. 이게 주 트랙이고 그런데 이 제도 개선의 취지가 이 제도 개선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제도 개선의 취지에 맞게 검찰이 이거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안 하기 하거나 때문에. 역행할 때는 이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야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수사가 제대로 되게 사법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수사를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마저도 법무부 장관의 그런 행동은 좀 잘못됐다라는 글을 보니까 SNS에 올렸더라고요. SNS 글 한 번이 잠깐만 그렇게 보면 올렸죠. 지금 보시죠. 지금 거친 언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위해서도 겸허한 자세 필요하다. 물론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말한 건 아니지만 꼭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당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근데 이건 당내에서 제가 이제 우리 당내 의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어떤 자리에 따라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한 얘기를 좀 약간 검찰을 자극하는 표현을 했다. 뭐 이거는 뭐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장관이 마땅히 해야 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딱 빼고 그 표현만 문제 삼는 거는 오히려 지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를 마치 옹호하는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은 숲을 가리키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숲은 안 보고 왜 손가락만 가리고 예. 자꾸 아니, 문제 제기하느냐고 근데요, 얘기가 있죠. 저는 이제 조홍천 의원의 말씀을 제가 너무 거들면 네. 민주당 내에서 저런 민주적인 발언들이 안 나올까봐 제가 조홍천 의원 얘기는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민종민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반 이상은 장관이 너무 검찰의 수사 독립을 해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국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저런 행동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무능한 행동이고 사실상 수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갑자기 이 정치권에 와서 지지율이 10%까지 올라갈까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윤 대통령 만들고 있다니까요. 자,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계층이 지금 약 반씩 이렇게 갈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 이 평가도 잘한다와 잘못한다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평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들의 그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 의견이 좀 아니요, 갈렸다고 저는 보세요. 정치적 성향이라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0% 되니까 그 정도가 40% 나와야 나왔어야 되는 되고 거고. 우리 당 지지율이 20%니까 20% 네. 나왔어야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저처럼 광고한데 네. 잘하고 못하고 같이 나왔다는 거는 이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국민들이 더 윤석열 총장한테 응원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요 전혀 지지율 다른 어떻게 얘기고요.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려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면 저 말이 맞습니다. 네. 정치인인데 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정치인으로 자꾸 취급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집행조직의 수장 공무원이에요. 네. 집행조직이 뭐죠? 정치하고 집행의 행정의 차이가 뭡니까?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들, 서로 갈등이 있고 이견이 있는 걸 조정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지가 반반이 나온다.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과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규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그다음에 무슨 행정조직의 뭐 인허가 담당 국장,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찰총장은. 네. 그 이 집행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규정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대부분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돼. 신뢰를 받아야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너무 예, 오래 제 하시니까 얘기 그렇죠. 들어보세요. 오늘 옛날에 방송 분량을 우리가 보세요. 대선자금 노무현 정부 때 대선자금 수사, 그 DJ 때 YS 때 대통령 네. 아들 수사, 그때 반반 지지 이렇게 안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비록 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반으로 갈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저는- 자, 이게 마지막 네, 이시고 그래서 마지막이시고 김종민 의원은 집행 조직으로서는 검찰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네, 아니에요. 자, 이거 이제 잘못하고 있는 자, 거예요. 이거 더 이상 김종민 말씀 못 하시고요. 의원께서 제 그 논지를 굉장히 왜곡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앵커께서 물어보는 거는 제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40대 20이 안 나온 거고 오로지 윤석열 총장의 업무 행태를 보고 우리 국민이 딱 나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안 나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권 후보에 저는 오르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 수사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반반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반이 나온다는 거는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이 수사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옳다는 그렇지 말씀이에요. 않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지도 말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 윤석열 총장까지 포함시킨 조사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봤더니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 대표로 나왔을 때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 자리를 차지하면서 3위까지 올랐다라는 결론까지 나왔다는 거고, 자, 이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윤석열 총장은 사실 이 결과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아니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왜 우리 진영 후보로 이렇게 저건 그쵸, 의미가 되는 없는 거죠? 거고요. 옛날 황교안 아니, 그러니까 대표가 제가 좀 말 좀 10% 할게요. 받았다가 아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윤 거고. 총장이 지금 정치에 제가- 뛰어들겠다는 말씀도 안 했는데 저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우리 왜 진영의 보수로 후보다, 하느냐. 보수 후보의 후보다라고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저는 이건 윤 총장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요. 검찰에 대한 신뢰가 뭐 민주당이 공격해서 검찰에 대해서 반반으로 이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 국민들은 보십시오. 자, 온 여기서 언론에 윤석열 총장이 반대하더라도 잘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저렇게 공세를 하고 언론에 그래도 그렇게 탑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굳건하게 그렇게 반의 따라가- 자, 국민들이 이렇게 할게요. 자,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리하시고요. 윤 총장 신뢰가 30초씩만 시간 직감적이죠. 드릴게요. 30초씩만 시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검찰이 오버돼서요. 지금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네. 정치적으로 아무리 공방이 돼도 우리 집행조직, 법대로 집행하는 집행조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반으로 갈려져 있는 건 위험한 겁니다. 검찰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돌아봐야 돼요. 네. 고쳐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윤석열 때리기, 정치권뿐만 아니고 법무장까지 총동원해서 윤석열을 이렇게 때리는데도 우리 국민들 반 이상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하시고 더 이상 검찰을 흔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